안녕하세요, 캐리포터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12월 11일 금리 인하 결정과 그 배경이 된 경제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캐나다의 경제 전망, 그리고 이번 정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국제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운영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미국 경제를 주의 깊게 논의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자 지출이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소폭 증가했지만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이 함께 증가하면서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의 서비스 부문에서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남아있고, 이는 캐나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앞으로 더 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국과 유럽입니다. 중국은 정책 지원 덕분에 수출이 강세를 보였지만 주택시장 문제로 소비가 여전히 약세입니다. 유럽에서는 제조업 부진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일자리 공석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달러는 최근 약세를 보이며 미국 달러 대비 약 71센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국내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가장 최근의 경제 성장률은 3분기 1%로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소비 지출이 3.5% 증가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주택 거래도 활발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제 활동을 자극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업 투자와 수출은 부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캐나다 관세 부과 가능성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민 정책 변화입니다. 이민 목표치가 낮아지면서 GDP 성장과 주택 수요 감소가 예상됩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미 인력 채용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참여율 증가로 실업률이 6.8%까지 상승했으며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50bp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운영위원회는 두 가지 주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근접했지만 경제는 여전히 잉여 공급 과잉 생산 능력 상태라는 점입니다. 성장률 전망이 예상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려면 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금리 인하의 폭을 두고 25bp 인하와 50bp 인하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더 큰 폭의 인하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정책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지 않도록 하려는 결정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하가 이어질까요? 운영위원회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로는 점진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차대조표 정상화를 위해 만기 도래 채권을 그대로 두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과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함께 지켜봐야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